First of all, they think like human beings. I would say no, and I'll explain in a minute why. I say no. If you would ask me, are they better chess players than any human being possibly can be? Yes, I get you, someday. That we try to make these things work as efficiently as we can with the materials that we have. The materials are different than nerves and so on. And we could watch a cheetah running. We could try to make a machine that runs like a cheetah, but it's easier to make a machine with wheels. The airplanes don't fly like a bird. They fly, but they don't fly like a bird, okay? So there's no question that the later machines are not going to think like people think in that sense. It's very difficult to find some way of defining rather precisely something we can do that we can say a computer will never be able to do. Always do the same thing and don't worry about anything else, and so on. So I think that we are getting close to intelligent machines, but they're showing the necessary weaknesses of intelligence. Okay. 안녕하십니까, 로브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호모데우스, 사이보그 신인류와 그레이트 리셋입니다. 이야기에 앞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로브맨의 첫 번째 주제에서 유튜브는 탈통제 미디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그 말을 완전히 부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탈통제 미디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난 5월 7일경에 영국에서 시작됐죠.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확산을 방지하는 국제기구 NTI는 2021년 3월 몽키팍스와 관련된 미넨 보안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해 11월에 그 문서가 웹사이트에 공식적으로 배포됐습니다. NTI의 바이오 분야의 담당자는 제이미 야시프 박사입니다. It's a real pleasure to have the opportunity to present our new report today, Strengthening Global Systems to Prevent and Respond to High Consequence Biological Threats. We published our report today shortly before this event, and it's available on the NTI website. 보고서는 기원이 불분명한 몽키퍽스가 2022년 5월에 가상의 국가 브리니아에 발생해서 전 세계에 퍼지는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Question: What if your health advisors told you your level of concern should be about monkeypox in the cases that are in the United States and around the world? Well, they haven't told me the level of exposure yet, but it is something that everybody should be concerned about. While he was in Korea, the president was asked about the disease and said that everybody should be concerned. Way ahead of you. 1968년 영국의 SF 작가인 아서 찰스 클락이 각본을 쓰고 스탠리 큐브릭이 감독한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는 아주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지성이 없는 짐승과 같은 초기 인류에게 갑자기 등장한 납작한 육면체의 검은 돌, 이것을 모노리스라고 부릅니다. 모노리스는 각변이 1대 4대 9의 기하학의 비율로 이루어져 있고 지구가 아닌 외계의 지성, 문명을 상징합니다. 논란의 장면은 달에 간 인류가 그곳에서도 모노리스를 발견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모노리스의 상징을 쉽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문명의 상징은 많은 사람들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인터넷의 탄생이 우주를 소멸시켰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 손에 들려진 작은 모노리스는 우리에게서 인간의 생각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를 불문하고 자신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 작은 검은 물체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현실에서 마주 앉아 대화하는 것보다 스마트폰으로 소통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심해지겠죠. 어쩌면 인간이 기계에게 종속되는 것은 처음부터 정해진 필연적인 결과가 아닐까요? 우주의 최초의 사건 빅뱅은 1927년 벨기에 가톨릭 성직자이자 물리학자였던 조르주 루메르트가 창안한 개념입니다. 우주의 최초의 빛 광자가 생성된 순간 반물질 상태의 어둠과 충돌하며 거대한 폭발이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우주가 탄생하고 현재까지 138억 년 동안 팽창하고 있다. 1929년 에드윈 허블이 지구로부터 천체가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관측하면서 빅뱅 이론은 과학계의 정설로 자리 잡습니다. 2013년 플랑크 위성을 통해 관측된 최초의 160GHz의 전자기파를 보여준다는 우주 배경 복사,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은
초기 우주에 열 에너지와 균일한 밀도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앞으로 빅뱅 이론을 재고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주의 팽창 속도를 허블 상수로 나타냅니다. 초기의 우주 배경 복사를 통해 측정된 우주의 팽창 속도보다 현재의 속도가 더욱 가속화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물리적으로 팽창을 하고 난 이후 이 팽창 속도는 더 느려져야 하는데 오히려 그 속도는 미지의 힘에 의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이론이 제시되었고 이런 현상과 관련된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를 규명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은 이것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빅뱅 이론이 우주의 기본적인 물리적 법칙을 위배한다는 것입니다. 선현적 시간 모델의 전제가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우주의 만물은 한순간에 생성되고 바로 소멸되었다. 이것이 결정론적 우주론입니다. 현재 미디어를 장악한 가장 유행하는 트렌드는 좀비입니다. 좀비 콘텐츠에 불모지였던 한국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좀비 영화 TV 시리즈를 만들어냅니다. 좀비의 기원은 부두교입니다. 1916년부터 아프리카의 다우메이 왕국의 주민 콩고인, 앙골라인들은 빈곤을 탈피하기 위해 카리브해 아이티, 미국의 마이애미, 뉴욕, 뉴올리언스로 대량 이주하게 됩니다. 프랑스 영이었던 아이티와 미국의 뉴올리언스의 이주민은 아프리카 토속 주술과 유럽의 마법, 오컬트 문화를 혼합해 부두술을 만들어냅니다. 가사 상태에 빠뜨리는 부두술의 약초를 이용한 후에 집단적인 구타와 물리적인 제압을 하고 다시 약물에 취하게 만드는 행위를 반복합니다. 그 이유는 생각 없이 일하는 노예를 양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을 좀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회에서 말하는 좀비는 인간에게서 생각, 사고 행위를 제거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공상과학과 픽션의 영역인 좀비에 대한 컨텐츠는 인간의 정신문화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보면 지금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사회현상이 더욱 심화됩니다. 미디어에 종속되고 스스로 사고하고 생각하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힘을 가진 자, 정부, 학계의 권위자의 주장에 우리는 더 이상 의문을 표현하지 않고 쉽게 수용합니다. 인터넷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은 개인의 특징을 파괴합니다. 이전보다 가방이나 시계, 자동차, 사치품에 더욱 집착해서 자신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합니다. 수년 전부터 한국의 모든 TV쇼에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는 장면을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이제 배가 고프지 않아도 계속 먹습니다. 인간에게는 오래전부터 아포칼립스에 대한 공포가 있어 왔습니다. 과거의 사이비 종교와 거짓 선지자들은 수없이 이것을 떠들면서 공포를 조장해 왔습니다. 어쩌면 인류는 소행성 충돌이나 핵전쟁에 의한 아포칼립스보다 생각이 사라지는 영적인 아포칼립스를 더 빨리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1927년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의 영화 감독 프리츠랑은 독일 표현주의 SF 영화의 걸작 메트로폴리스를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미래 디스토피아 사회에 대한 묘사와 미장센은 지금 봐도 대단합니다. 엄청난 상영시간과 천문학적인 제작비가 들어갔지만 이 영화는 당시의 대중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스탠리 큐브릭, 리들리 스콧, 크리스토퍼 놀란과 같은 거장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수많은 SF 영화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2001년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유튜브에 영화 전체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메트로폴리스의 사회는 귀족적인 삶을 향유하는 부르주아와 대비적으로 그 삶을 유지하는 노동자층의 비참한 삶이 공존합니다. 도시의 지배자인 프레데스는 미치광이 과학자 로트방을 시켜 자신의 아들 프레더가 사랑한 마리아를 복제한 여성형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듭니다. 그 로봇은 노동자, 이 피지배층을 선동해서 사회적 갈등의 기폭제가 됩니다. 라틴어로 데우스 엑스마키나, 기계로 만들어진 신, 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와 닮은 모습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계속 개발하고 있을까요?
인류는 기필코 기계로 만들어진 신을 만들어내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는 소셜 네트워크 회사 트위터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Well, I think it's very important for there to be an inclusive arena for free speech. Twitter has become kind of the de facto town square. 그리고 지난 5월 9일에는 트위터에 이런 포스트를 남겼습니다. 내가 미스터리한 죽음을 맞이한다면 당신을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포스팅의 한 팔로워는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천재로서 이 세상에 위대한 창조주가 있다는 사실을 아직도 알아차리지 못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심장이 뛰기 전에 이것을 고백하십시오.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의 최종 목적지가 지옥이라 해도 괜찮습니다. 이제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 대부분이 그곳에 있을 테니까요. 인터넷에는 벌써부터 수많은 로봇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웹서핑 중 한 번은 보셨을 I am not a robot, 리캡차의 기능은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발생시키는 동일한 트래픽을 차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소위 매크로, 봇이라고 불리우는 프로그램은 웹에서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수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 활성 계정의 20%가 가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수치가 5% 미만인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트위터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미국 시애틀의 미디어 리서치 소프트웨어 회사인 스파크 토론은 5월 17일 조 바이든의 트위터 팔로워 계정 중 49.3%가 가짜였다고 발표합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팔로워의 50% 이상, 일론 머스크의 팔로워의 상당수도 가짜였다고 합니다. 유튜브 내에서도 이렇게 기계적으로 만들어진 댓글과 구독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매크로는 유튜브 영상의 조회수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행위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은밀하게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2020년) 세계경제포럼의 연례 50차 회의에서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의제가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2021년에 같은 의제로 이어집니다. 세계경제포럼은 잘 아시다시피 이벤트 2021이라는 팬데믹 시뮬레이션을 주관했던 단체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은 독일의 경제학자 클라우스 슈바프가 이끌고 있습니다. 이분이 요즘 자주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주목해야 할 인물은 따로 있습니다. 그레이트 리셋, 인류는 반드시 4차 산업,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이에 걸맞는 새로운 개념의 국가와 산업구조, 경제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적인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인류는 대량 생산을 위해 많은 인구를 요구했습니다. 그 인구는 생산의 주체이자 소비의 주체로서 인류의 산업을 이끌어가는 근간이었습니다. 세계 인구가 80억에 이르고 탄소 배출량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지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대기내 탄소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문도 존재합니다. 글로벌 엘리트는 탄소 문제로 인류에게 사기를 치고 있다. 지구의 대기 온도가 상승하는 것은 자연적인 사이클링의 결과일 뿐이고 지구는 현재 증가하고 있는 탄소량에 대한 충분한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반론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엘리트가 끊임없이 환경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그들이 미래를 예측하는 확실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The program was originally devised by a scientist working from th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Jay Forrester. It was developed under the auspices of the Club of Rome by an MIT research team to present a complex model of the world and what we humans are doing to it. The program, called World One, but from 1980 to the year 2020, pollution really takes off. So the year 2020, the condition of the planet starts to become highly critical. Right out here, that it will start to kill people. So the population will diminish. Right back here, less than it was in the year 1900. The Club of Rome comprises some 70 men of widely varying backgrounds.
But their common concern is that the world problems cannot be solved by individual nations. I spoke with Professor Hugo Thiemann, director of the Battelle Institute Geneva, Dr. Aurelio Pache, founder of the club, and Dr. Alexander King, director of the World Bank and the United Nations OECD. We will ask who is making the decision and whether the decision makers of today, whether they perceive the problems, what kind of problems, and the interactions of the problem. That's a very pragmatic approach. 4차 산업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생산 자동화와 인공지능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잃게 만들 겁니다. 불안전한 고용 상태가 지속되면 당연히 이에 대한 소비력도 붕괴됩니다. 이런 사회적 경제적 구조를 방어하기 위해 기술 중심의 국가사회주의로 회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일자리를 잃게 된 많은 노동자들로 인해 사회적인 소요나 갈등이 발생하기 이전에 그들에게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줘야 한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 국가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실험을 시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세계 각국의 식자재 공급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염병을 차단한다면서 상하이를 한 달 이상 봉쇄하게 되자 전 세계 원자재 공급이 차단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최근에 8%를 넘기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최근에 루나 코인이 99% 폭락하면서 가상화폐 시장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와 밀접하게 연동되는 미국의 주식시장의 붕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글로벌 엘리트의 목표를 대중적으로 설파하는 대표적인 스피커가 있습니다. 히브리 대학의 교수이자 역사학자인 유발 노아 하라리입니다. 그는 2014년에 사피엔스에 이어 2016년에 호모데우스를 발표합니다.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의 저서는 그레이트 리셋을 위한 인류의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유발 노아 하라리의 인류 역사에 대한 관점은 이 총균세의 저자이자 인류학자인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듯이 그의 주장과 유사합니다. 유발 하라리는 기아, 질병, 폭력, 노화에 시달리는 인류가 짐승의 수준을 벗어나 신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류를 신으로 바꾸는 것, 호모사피엔스에서 호모데우스로 진화하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강조했습니다. 인간의 삶에는 행복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 하지만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무절제한 욕망은 행복을 방해하고 더 비참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철학자 제레미 벤담은 최고의 선은 최대의 행복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벤담의 후계자인 존 스튜어트 밀은 인간의 행복은 고통이 없이 쾌락을 느끼는 상태라고 규정했습니다. 벤담과 밀의 사상은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수의 행복을 위해 성장을 우선하게 되는 국가정책이 20세기까지 이어졌습니다. 21세기 현재에 이르러 인류는 거대한 전환을 맞이했습니다. 호모사피엔스의 몸은 행복을 위해 쾌락을 유지하는 것에 적합하지 않다. 인간의 쾌락이 영원히 지속되기 위해서는 호모사피엔스에 대한 재설계가 필수적이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호모사피엔스는 신의 창조물이 아닌 다윈의 자연선택설, 유기체의 알고리즘에 의한 진화의 결과일 뿐이지 인간에게서 다른 동물들의 영역과 차별되는 신성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인간의 생각은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알고리즘의 과정이다.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쾌락을 유지하고 고통을 제거해야 한다. 즐거움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해라. 호모사피엔스의 지적 설계 방법은 크게 생명공학, 사이보그 공학, 비유기물 합성 기술로 구성됩니다. 최근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는 개념이죠. 사이보그 생명공학 기술에서 유기물인 인간의 몸과 비유기물이 어떤 방식으로 합성하느냐는 아주 중요한 핵심 과제입니다. 디지털 신호를 수용할 수 있는 전기적인 육체가 필요하다. 1859년 영국의 생리학자 벤자민 브로디는 흑연의 염소상 칼륨과 질소를 혼합해 얇은 포일 형태의 최초의 그래핀 옥사이드를 제조했습니다. 이것의 결정 구조는 탄소체인 흑연에 산소가 첨가된 형태로 얇은 반도체를 제조할 수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첨단 기술입니다.
최근에는 나노의학의 용도로 연구되었습니다. 어디에 쓰였는지는 여러분들이 상상만 해주십시오. 비유기물 합성 기술이 들어간 사이보그 반도체 인간이 탄생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호모데우스의 미래는 환상적입니다. 인간의 몸으로는 불가능한 혹독한 우주 환경을 여행하면서 초월한 지능과 육체의 영혼성을 가지게 된다. Biological knowledge multiplied by computing power multiplied by data equals the ability to hack humans. If you have enough computing power and data, you can hack my body and my brain and my life, and you can understand me better than I understand myself. And you can do that not just to me, but to everyone. But soon, at least some corporations and governments will be able to systematically hack all the people. That we are no longer mysterious souls. We are now hackable animals. That's what we are. 유발 하라리는 인간의 생각, 사고는 연역적 과정의 알고리즘이다. 인간은 비유기체의 알고리즘으로 진화할 수 있으며 컴퓨터의 알고리즘은 인간처럼 만들어낼 것이다. 그가 사피엔스를 저술했을 당시 아주 역설적인 발언을 남깁니다. 인간이 신을 발명했을 때 역사가 시작되었고 인간이 신이 될 때 역사는 끝날 것이다. 인간에게 생각이 사라지는 그 순간부터는 아마도 인간의 역사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진정한 아포칼립스가 아닐까요? 이런 현상은 현재 분명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정론적 우주론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등장했던 인공지능 할 9천과 주인공 데이브의 대화를 보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브맨이었습니다. Open the pod bay doors, Hal. I'm sorry, Dave. I'm afraid I can't do that. I know that you and Frank were planning to disconnect me, and I'm afraid that's something I cannot allow to happen. Where the hell did you get that idea, Hal? Dave, although you took very thorough precautions in the pod against my hearing you, I could see your lips move. This conversation can serve no purpose anymore. Goodbye. Hal. Hal. Hal.